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항상 그 영상을 저녁에 찍는데 지금 시간이 나서 장 끝나자마자, 지금 장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지났는데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제가 되면요, 장 끝나자마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코스피부터 보시면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2459포인트까지 오늘 1.6% 올라왔는데 급등을 했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게 사람의 얼굴이고 이게 사람의 어깨이다,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급락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무시하듯이 지금 계속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21선 위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뭐 제가 항상 3000포인트 이야기했는데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가 진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21선 위아래를 흔들면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본인이 가진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뭐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좋은 흐름을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 좋은 종목 들고 계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돌아가면서 상승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보시면 전고점은 아직 돌파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이제 21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평선도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도 급등을 원하진 않고 여기서 천천히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흐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다 회복이 될 테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아니네. 잠시만요. 수급도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를 냈어요. 외국인들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게 되면 기관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매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가 지금 볼까요? 달러가 오늘도 떨어졌더라고요. 달러 보시면 지금 0.68%, 지금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죠. 달러가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수직 급락하고 있습니다. 뭐 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달러에 투자를 안 하고 그 달러를 이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곳은 신흥국이 될 확률이 높다. 신흥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고 뭐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많은 돈이 들어올 건데 한국에 특히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또 말씀드릴게요. 크레딧 스위스, 제가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겨우실 수 있는데, 어디 여기 있네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한국에 투자해라, 코로나 관리 최고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대응한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한국으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시대가 올 거라고 믿는 거죠. 뭐 내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흐름이면 진짜 올해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언젠간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양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코스닥도 기관이 이렇게 샀어요. 기관이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사게 되면요, 기관도 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관도 조만간 매수로 돌아설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막 계속 내일도 오르고 그러면 좋겠지만, 조금씩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흐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전고점 905포인트 뚫고 1000포인트, 드디어 코스닥 1000포인트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또 볼게요.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 보시면 오늘 뭐 다 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락한 종목이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모든 종목이 상승했는데, 한 종목씩 보기 전에 제일 많이 상승한 서암기계공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암기계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서암기계공업 보면 오늘 16.4%가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토론방에다가 제가
그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특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아직 매도를 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 풍력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풍력 관련주 지금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직 더 오를 수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크게 안 돌파했어요. 무서우신 분들은 이제 뭐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안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분할로 한 7,000원 아래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10,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타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서 무섭죠. 그래서 제가 바이든 관련주 다른 종목을 이야기할 건데 이따가 한번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더 오를 거예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뭐 매도해도 되죠. 수익을 많이 봤다면. 근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상승할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더 큰 이유인데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바이든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여기다가 쓸 건데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이유라고 써놨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한마디 하면 세계의 경제가 바뀌어요. 분명히 바이든은 친환경 관련 이야기를 할 거고 풍력 관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16.4%가 오른 건데 조만간 바이든이 풍력에 대해서 더 키우고 성장시킬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되면 더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10,000원 이상 뭐 12,000원까지도 2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풍력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계시는 게 낫겠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물론 힘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이 한국 경제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냥 테마주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앞으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종목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단순히 테마로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남북 문제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대통령은 물론 국내에서는 힘이 있지만 뭐 경제를 완전히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 경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은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짜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지만 미국 대통령은 진짜로 전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풍력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개념으로 매수해야 되겠죠. 본인이 사놓고 좀 하락하면 매도, 그러니까 손절할 생각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브런스윙님이 가장 제 영상을 많이 들어주시는 분인데 서한기계고목 못 담은 게 좀 아쉽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일단은 저도 이제 풍력은 매도할 타이밍이고 매도할 타이밍을 보고 있고 풍력 중에는 KPF가 그나마 제일 안 올랐거든요. 제 영상 보신 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종목 풍력과 이제 풍력은 이미 좀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 좀 이야기를 이따가 뭐 좋은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관련된 종목으로. 어쨌든 서한기계공업이랑 뭐 다른 풍력주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일단 요것 좀 더 볼까요? 제가 이거 토요일 저녁에 올렸죠. 그래서 바이든 수혜주가 뭔가 제가 그 토요일에 올린 영상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데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의 그 서로 좀 트러블 부분을 분명히 바이든이 해결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동맹관계잖아요. 동맹관계가 힘을 합쳐서 이제 뭐 바이든 제가 그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하면서 뭐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토요일 영상 보시면 설명을 했는데 그 GDP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을 짓밟을 거예요. 중국을 짓밟기 위해서는 한중일이 한국, 일본, 미국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간의 그런 외교 갈등을 분명히 중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일 관계로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토요일 영상에 올렸으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습니다. 모나미가 좀 위험해 보인다. 단주거리로 개미 꼬시기를 한다. 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모나미의 흐름을 좀 볼게요. 모나미가 저희 포트는 아니에요. 모나미가 좀 재밌는 게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 보면 급락을 했어요. 아침에 급락을 했습니다. 뭐 급락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바이든이 분명히 이제 한일 관계를 중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나미가 이제 반일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볼펜이랑 연필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나미가 그런 볼펜을 만드니까 반일 테마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일단 분봉부터 다 설명하고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얘가 서서히 막판에 급반등을 합니다. 막판에 급반등을 한 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일본 수산물 관련 뉴스인데 일본 수산물 안 먹겠다. 장중에 나온 뉴스예요. 뭐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면 안 먹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반일 감정이 또다시 싹트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기엔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반일인가 그런 생각으로 다시 막판에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뭐 내일도 다시 좀 오를 수 있지만 좀 위험한 생각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바이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토요일 영상 보세요. 바이든이 분명히 한일 관계 개선을 할 거기 때문에 저 수산물 안 먹겠다 저 정도로 모나미가 급등을 안 해요. 모나미 차트를 볼게요. 일봉입니다. 일봉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일봉 보시면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보시면 이 모나미는 주가가 요 정도가 그냥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3,000원 중반대가 그냥 모나미의 현 주가예요. 근데 반일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 그죠? 반일 관련해서 급등. 그러니까 거의 3,000원에서 한 3배 정도 올라왔고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이든이 그런 외교를 하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미 회사의 가치는 주주분들이 혹시 보시면 화를 내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뭐 3,000원, 4,000원, 4,000원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미는 제가 보기엔 혹시라도 반일 그런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도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반일 테마로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반일 테마로 급등할 때 회사 측에서도 대주주들이 지분을 줄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모나미 대주주가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테마로 오른 거기 때문에 대주주나 자사주나 이런 걸 팔아버리는 거죠. 기회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측에서도 기회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나미는 뭐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애니플러스, 전 애니플러스 주식 없어요. 뭐 없는 주식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주식을 좀 모아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 종목들 한번 쭉 볼게요. 자, 처음부터 대형미디어부터 볼게요. 대형미디어도 오늘 일봉 보시면 1.7% 올라왔는데요. 제가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샀어요. 기관이 12,000 몇 주 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일
단일 정서가 심한데 기관들이 이런 대형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일본 관련 사업을 많이 하는데 매수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맞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다른 유튜버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바이든이 풍력주만 생각하면 되지. 무슨, 이런, 일본 관련 사업에 지금 주식을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주식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좀 지켜볼게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기관이 12,000주 샀어요. 최근에 기관이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없어요. 몇 개월 동안 기관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뭐 6월에 잠깐 사고 다시 다 팔았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계속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형 미디어 좀 상승했고 뭐 MHA 뭐 다 상승했어요. 종목들 쭉 보지만 다 상승했습니다. ECS도 뭐 올라가고 있고요. 애니플러스 뭐 이거 많이 떠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수급 볼까요? 이게 애니플러스가 제가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그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기타 법인이 어떠한 이유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기타 법인의 매도가 끝나면 이것도 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주식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토요일 영상 보시면 이미 설명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황금 ST 삼육물산 이건 오늘 삼육물산 이야기할 건데요. 이따가 종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미츠로테크, 뭐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건 대형주잖아요.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 관련주라 뭐 수익이 만족스럽다 하면 매도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엔 더 계속 갈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에코캡, 전기차 관련주, 이거 게임주 조금 하락했네요. 레오이즈도 좀 상승했고 게임주도 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상승했고 신신제약도 4% 정도 상승했고 롯데쇼핑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상승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롯데 자체가 이제 일본 관련 기업이라고 다 알잖아요. 제가 유니클로 저번에 잘못 이야기했는데 유니클로 지분도 좀 갖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우도 좀 며칠 기다리면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화장품 관련주 시진핑이 오면 급등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교육 관련주도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입니다. 뭐 딱히 문제가 없고요. 두산도 이제 풍력 관련주라 오늘 좀 올랐죠. 3% 정도 오르고 그렇죠? 뭐 흐름이 좋습니다. 샘표도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그 토요일 영상에서 샘표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샘표와 샘표식품 이야기했죠. 이것도 저가에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분명히 뭐 좀 걸릴 거예요. 샘표는 급할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순서는 일단 풍력, 그 다음 순서대로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급할 건 없지만 조금씩 이제 발 담궈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싸워야 돼요. 미국과 중국은 분명히 싸울 거예요. GDP 관련 부분도 있고, 상암기계공업도 아까 이야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금융주도 계속적인 상승, 고점 돌파하고 있네요. 그죠? 고점 돌파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금융주는 매도할 이유도 없죠. 그냥 쭉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험 관련주도 좋고, 한국전력 지금 조금 쉬고 있지만 올라갈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통신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NH투자증권도 많이 올랐네요. 거래량이, 주식을 많이 거래할수록 NH투자증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타 종목이죠. 현대공업. 그러니까 이게 단타는 제가 매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슈팅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불안하시면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수익 중이죠. 제가 이야기한 가격보단 다 올랐어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 생각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KL도 아까 좀 많이 오르다가 좀 조정 줬죠.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을 때보다 거의 1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요 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상 제가 날짜별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거의 10% 정도 올라왔는데 뭐 내일 또 더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 다 했는데 그 오늘은 추천할 종목이 보시면 삼룡물산이거든요. 삼룡물산. 이것도 바이든 관련주예요. 삼룡물산 간단하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룡물산 보시면 우선은 이 삼룡물산이 친환경 포장재 관련주예요. 바이든이 친환경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룡물산도 분명히 그 급등을 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바이든이 말 한마디로 제가 세계의 경제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친환경 포장재 뭐 이런 거 맥도날드에 보급하고 있다는데 분명히 친환경 관련 언급을 하면 얘는 급등을 할 겁니다. 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좀 모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지금 배당도 주고요. 대주주 지분이 뭐 80%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앞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 그런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을 볼 게 아니라 바이든 관련주만 보면 돼요. 제가 바이든 관련주만 당분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삼룡물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영상 꼭 보세요. 제가 그 영상은 진짜 제가 생각한 대로 꼭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하자면 친환경 관련 테마 그리고 그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이제 그 외교 관련돼 가지고 일본과 그 관계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큰형님이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20분 살짝 넘었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잠시만요. 미증시 야간 선물밖에 못 보겠네요. 지금 보시면 야간 선물 보시면 뭐 좋습니다. 미국 증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이게 천천히 올라야 아무래도 개인들은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빠르게 오르면 이 대형주만 자꾸 혜택을 받는데 저희 그 개인들은 주로 이제 보시면 이런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지수는 뭐 조정을 주고 위아래 흔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릴 영상을 미리 올렸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영상을 좀 제가 상황에 따라 시간을 바꿔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장 끝나자마자 뭐 혹시 퇴근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잖아요. 영상 올리는 시간은 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